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지지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지지 저번 시간에 해당 방위에 따라서 해자축, 사오미, 임묘지, 신유술 이렇게 북방, 남방, 동방, 서방으로 해서 토에 해당되는 12지지는 각 방위에 하나씩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자축에서 해를 예제를 들어보면 해월 달에 지장간은 무갑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무갑임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 저, 무는 갑판 위에서 임 생각한다. 그래서 무갑임을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되는 날짜도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각 방위에 시작되는 곳에서는 7일, 7일, 16일이 배분이 되고, 자오묘유 방에서는 10일, 20일이 대부분이고, 남방의 오 같은 경우만 어떻습니까? 10일, 9일, 11일. 그래서 앞에 있는 10일은 똑같지만 뒤에 있는 게 합쳐서 20일이지만 9일을 중기에서 할당이 되었다. 중기에 할당이 되었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되는 진술, 충미 같은 경우에는 9일, 3일,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인이 해월생이라 하더라도 무토가 살행하는 이 7일 기간 동안 태어나신 분이 있을 거고, 간목이 살행하는 7일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임수가 살행하는 16일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월생이라 하더라도 해월생의 특성이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정 간의 날짜 배분도 아셔야 되고, 그 날짜 중에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부분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간을 모르고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양학의 근원은 뭡니까? 스승이 자연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스승 삼아서 동양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동양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양학의 자연을 가장 잘 나타내 놓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바로 지지의 지장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간의 삼합을 살펴보시면 공통 분모로 해서 삼합으로 생황묘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지지 이번 시간에는 앞에 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좀 더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어떤 표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기. 24절기로 나눠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기 노란색 글자로 해서 판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 시중에 더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절기서당에서 절기서당이라는 제목으로 북드라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재밌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4절기를 잘 아시게 되면 그 24절기의 특성으로 해당되는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주에서 통변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서당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가 나갔는 게 지지의 이름을 알았었고 각 해당되는 방위를 알았습니다. 그죠? 지지가 속해 있는 방위를 알았고 이것들을 운지법으로 통해서 새끼손가락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 주름을 해로부터 해서 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서 방위도 아셔야 되고 운지법을 통해서 이 해당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지법은 나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장간을 암기하실 때와 또 12운성을 알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시기, 천간, 태어난 시기에 자기가 무토에 태어났는지 갑목에 태어났는지 임수에 태어났는지 태어난 시기의 천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주계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삼합이라는 이론도 있었죠. 지지에 삼합이라는 이론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북드라마에서 출판된 절기스탁이라는 책에 보면 24절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24절기가 여기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나타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간다면 이 12지지에 해당되는 12벽괴라는 게 있습니다. 괴상으로 나타낸 주역에서 대성계 64개 중에서 12개를 뽑아서 규칙성 있게 변해가는 어떤 자연의 상을 나타낸 대성계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를 12벽괴라고 합니다. 그 달에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월달은 입동소설입니다. 겨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맞은편에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입하가 되겠죠. 여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화일 때 입하소환이 되고 해수일 때 입동소설이 됩니다. 그리고 자월일 때 대설동지, 축월일 때 소한대한, 그죠? 그리고 이게 양력으로 치면 축월이 1월이 됩니다. 1월. 그리고 인월이 양력으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띠를 구분을 할 때 입춘 해당되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입춘이 2월 4일일 때도 있고 2월 5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 해당하는 연도의 띠라고 하고 그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전 띠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력에서 이야기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띠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춘 시기인 2월 4일 혹은 2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띠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사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묘월달에 경칩, 춘분, 진월, 청명, 고구, 4월달에 입하, 소만입니다. 입하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죠. 그죠? 여기 춘분은 어떻습니까? 봄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죠? 묘월달에 경칩, 춘분인데 춘분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추분이 어떻습니까? 낮밤의 길이가 같은 그런 시기가 되죠. 예. 그리고 4월달에 입하, 소만이 되는데 이 4월달이 양력으로 치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달이잖아요. 그죠? 이 5월달은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해서 의미 깊은 날들이 다 여기 4월달, 5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망종, 하지, 하지가 낮이 제일 긴 시간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자월의 동지는 뭡니까? 밤이 제일 긴 시간이죠. 그리고 미월달에는 소서대서, 신월달에는 입추,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거죠. 가을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봄, 입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입자 4개는 서로 반대편에 대를 이뤄서 입춘, 입추, 입하, 입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달에 입추, 처서, 그리고 6월달에 백로, 추분, 수월달에 한로, 상강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각 지지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절기가 자연이잖아요. 그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승 삼아서 지금 공부하시려고 하는 사주라든지 다른 또 술법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인 12지지가 이러한 자연의 특성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서당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주역에서는 해의 길이와 그 짧아짐을 괴상으로 해서 잘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월달이 보면은 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이름으로는 중지곤이라고 합니다. 중자가 거듭중자고 땅지자, 땅이 아래에도 팔곤지 땅, 위에도 팔곤지 땅, 그러니까 4개 외께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에도 팔곤지, 외께에도 팔곤지, 땅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이름하여 뭐한다? 곤이라고 하자. 그래서 중지곤이라는 이름이 이 대성교에 붙여져 있는 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극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동, 겨울이 시작되고 소설, 추위가 시작이 된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달인 자월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양이 결국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 아래에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양이 하나 더 늘어서 2호에 양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개죠. 양이 2개. 그 다음 달에는 당연히 양이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섰습니다. 양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묘월달에 들어섰고 진월달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섰습니다. 4월달은 어떻습니까? 양이 하나, 둘, 셋, 넷, 5, 6, 6호 전 위치에 양이 들어서서 극양의 상태를 이룹니다. 일건천이 하늘인데 하늘이 4개에도 있고 외께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거듭되었다. 거듭중자를 써서 이 하늘이 거듭된 어떤 상을 주역에서는 건이라고 이름하자.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괴상이 4월달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극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을 맞이할 때는 어디서 맞이합니까? 제일 첫 번째 회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에 하나, 다음 달에 둘, 다음 달에 셋, 그 다음 달에 넷, 5, 해월달에 6으로 해서 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극음의 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이름들도 저기 있습니다. 이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4개의 하늘, 일건천이 있고 외께의 땅, 팔곤지가 있습니다. 음의 기운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요. 하늘의 기운은 가볍기 때문에 동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기운과 올라가는 기운이 서로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건천을 남자에 비유하고 팔곤지를 여자에 비유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열린다라는 거죠. 활짝 연다. 그래서 이 인월달에 이 지천태라는 대성계가 배분이 되는데 기운이 위아래가 함께 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응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인월달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게 설명이 간략하면서도 훌륭하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일근천 가벼운 그 기운이 외께에 위에 있어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4개의 팔곤지 무거운 기운이 있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이 4개에 있는 팔곤지가 내려가고자 하고 양의 기운이 일건천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니까 이 두 기운은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래서 닫혀있다. 문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장을 열어 제쳤다라는 뜻이 인월달에 있고 신월달에는 문장을 걸어 잠궈버렸다.
닫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남녀가 사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짝을 만나서 열어놓았으면 닫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고 닫고 함의 어떤 이치가 이놀다, 시놀다. 사주로는 인신충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충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엽적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 말들보다는 이렇게 지천태 열렸다, 천집이 닫혔다, 열고 닫고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인월달에는 입춘 우수, 맞은편에 있는 신월달에는 입추 처서 이런 24절기의 특성들이 이 각각의 12지지 글자들 아래 녹아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사주를 통변할 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12지지 12글자 안에 있는 결국은 뭡니까? 십천간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십천간에 대한 이해와 흘러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만 가질 수만 있다면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하시고 어떤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각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의미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해자추 북방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수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는 북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이 지지의 이름이 해수라는 거 아셔야 되고 방위가 북방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손에서 운지법으로 새끼손가락 제일 아래 그 주름이 해수 위치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장간으로 뭐가 있다?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다. 그리고 무토가 7일을 사령하고 간목이 7일 사령, 임수가 16일을 사령하더라 라는 부분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 해수에 이 무토가 왔으면 무토가 해수에 임했을 때 12운성으로 어떤 기운인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책이라든지 다른 명리학 서적에 보면 많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해수에 해당되는 지장간 내에 있는 십천간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냐 보면 저는 앞에 하도에서 그 설명을 드렸듯이 무토는 정화와 같이 취급을 해서 화토동궁을 씁니다. 대부분의 12운성을 적용을 하실 때 무토를 병화와 동궁으로 해서 취급을 하시는데 저는 병화와 동궁하지 않고 정화와 무토를 같이 이제 동궁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수에 있게 되게 되면 태지가 됩니다. 태지. 그죠? 그래서 이 무해가 태지라는 것도 12운성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목이 해수에 있게 되면 간목이 해수에 있게 되면 생지가 됩니다. 생지. 그리고 임수가 해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해수에 있게 되면 록지가 됩니다. 록지. 그래서 이 태지, 생지, 록지 요 12운성의 기운을 아셔야 되죠. 그럼과 동시에 본인 사주가 해월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천간에 태어났는지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해월달에 해당되는 24절기는 뭐다? 이제 입동, 소설에 해당되니까 입동에 대한 특성, 소설에 대한 특성이 해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동과 소설에 대한 특성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12벽계로 해월달은 어떻게 됩니까? 중지고온, 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이구나 라는 것을 중지고온이라는 배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지지 이름 한자를 전체적으로 해서 자연을 이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해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글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